국제결혼 후기 영상을 보시고 또 국결에 도전하신 분의 사연인데요. 저는 채널을 시청하다가 국제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우선 연애유치원에 국결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들의 공통점이 한국 여성분들과 연애를 해보니 도저히 답이 없어 해외로 눈을 돌린 경우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국결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채널에 올라와 있는 02년생 베트남 여친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말이라는 영상이 알고리즘으로 나왔고 그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트남으로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채널에 올라와 있는 베트남 국결 사연들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연자분이 사연을 여러 번 보내셨고 2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으며 커뮤니티에 결혼을 하셨다는 소식까지 알려졌더라고요. 조언을 해주신 내용 중에 일단 여행을 가봐라 라는 내용과 시간이 어떻든 간에 출국부터 하라는 내용, 그리고 가까워서 1박 2일로 다녀올 수 있다는 말이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관광지에 가보면 꾸미고 다니는 현지 여성들이 있다. 요즘은 남성용 화장품이 잘 나오니 메이크업도 해보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참고해 2월 7일에 처음 출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2박 3일로 여행을 다녀왔고 그 이후로 2주에서 3주마다 1박 2일 또는 3박 4일로 계속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셨네요. 그렇게 자주 가다 보니 4월 달에 지금의 여자친구를 알게 되었고 4월 말에 저희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제가 관광지를 돌아다니다 마음에 드는 현지인 여성분이 계시면 라인을 알려달라며 헌팅을 했었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똑같이 헌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직원이 현재 제 여자친구입니다. 2호 커플 사연자분의 사연에도 있는 내용인 여성이 다 리드를 한다는 말이 사실이었고요. 데이트하는 내내 여자친구에게 어디 가고 싶다 이런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저를 관광지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심지어 점심을 같이 먹었을 때에는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점심값을 여자친구가 미리 계산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감동했고 한국 여성과는 너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5월 달에 여자친구가 저에게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말을 했었는데 2호 커플 사연자분의 사연에서도 나온 베트남 여성이 남자를 집에 초대한다는 건 정말 마음에 들고 결혼까지 생각한다라는 뜻이다라는 말씀이 생각나 바로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여자친구의 집에 가서 어르신분들을 뵀는데요. 활짝 웃으시며 저를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남동생 1명, 할머님이 계셔서 총 5명 가족이었습니다. 남동생은 어눌한 한국어로 천천히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며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녁은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는데 여자친구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의 물컵이 빌 때마다 계속 물을 채워주었고 앞접시가 빌 때마다 음식도 계속 채워주었습니다. 저녁 메뉴에는 새우가 있었는데 손으로 직접 까서 제 입에 넣어주기도 했고 반대로 제가 물을 따라주니 고맙다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식탁 치우는 걸 같이 도와주려고 하니 여자친구가 손님이니까 가만히 있으라면서 앉아만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귀한 손님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외국인 여성을 왜 만나려고 하는지 알겠다. 국결이 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는 94년생이고요. 여자친구는 06년생인데 여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제 나이가 젊어서 마음에 든다. 피부도 너무 좋다. 우리 딸과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서 베트남에 여행을 왔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따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서로 조금씩 알아가겠다라고 하니 아버님을 비롯한 온 가족이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우리 딸과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호텔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아버님께서 자동차로 호텔로 데려다 주셨고 제가 기름값이라면서 $50를 드렸는데 안 받으신다면서 정 주고 싶으면 여자친구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출국 때 방문하게 되면 넉넉하게 용돈을 드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베트남에 자주 가셨잖아요. 틈틈이 자주 몇 달 동안 가면서 또 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헌팅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자친구를 몇 달 만에 만나게 되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연애를 하면 여자친구가 생긴다고 해도 뭐 이렇게까지 빨리 부모님을 뵙거나 이 정도로 환대해 주시거나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게다가 이제 나이를 봤을 때 베트남 쪽 뭐 동남아 분들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는 경우도 흔하고 상대적으로 남자 나이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남자가 94년생, 여자가 06년생이면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도 오히려 여자 쪽 부모님께서는 남자 나이가 어려서 좋다,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결혼도 늦게 하고 또 남녀 나이 차이에 민감하잖아요. 30대 남자가 20대 여자랑 결혼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여자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여자 쪽에서 반대하시는 경우도 많고 결혼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은데 국제 결혼으로 눈을 돌렸을 때는 상대적으로 쉽게 20대의 여성을 만날 수 있고 부모님들께서도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혼의 난이도가 한국보다는 몇 단계 낮아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교제하시면서 좋은 소식 있으면 사연 또 보내주시고요. 다른 분의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연을 보내셨던 93년생 남성분께서 다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정보 공유 목적으로 베트남 국결 사연을 보냈던 93년생 구독자입니다. 최근 1월 달에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다가 다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번에는 현재 저희의 결혼 생활과 베트남 여성과 4개월 만에 연애 결혼을 하고 나서 느끼고 있는 점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보내보겠습니다. 먼저 국결하신 분들이 비슷하겠지만 우선 남편 대우를 정말 잘해줍니다. 그리고 저에게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호칭을 하고 아침에 일하러 나가든 오후에 일을 하러 나가든 항상 밥을 챙겨주는데요. 제가 챙겨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챙겨줍니다. 물론 저녁밥도 제가 퇴근하고 와서 씻는 동안에 차려놓습니다. 관광비자로 잠시 들어와서 한 달 동안 같이 지낼 때도 그랬었고요. 심지어 지금은 임신 상태인데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몸조리 하라고 내가 알아서 차려 먹겠다고 해도 와이프가 챙겨주려고 하고 일하러 나갔다 퇴근하고 오면 항상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고 출근할 때도 문 앞까지 나와서 웃으면서 배웅해 줍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왔을 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말해서 왜 그러냐고 베트남어로 물어보니까 어눌한 한국어로 사랑하는 남편이 고생해서 제가 일도 안 하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게 결혼 생활이고 아내가 이만큼 남편 대우를 해준다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더 열심히 일해서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침실에서 잠을 잘 때는 항상 제 팔을 베고 옆에 누워서 저를 꼭 안고 잠을 잡니다. 자기 전에 뽀뽀해주는 건 덤이고요.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있고요. 생활비와 용돈을 제 명의 통장에다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매달 아내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너무나도 절약정신이 투철해 매달 생활비와 용돈을 줄 때마다 통장을 확인해 보면 금액이 모두 소진되지가 않습니다. 돈 남는 걸로 옷도 좀 사 입고 가방도 사라고 하니까 비싸요. 사랑하는 남편이 힘들게 일하는데 안 할래요 라고 하면서 절대 돈을 안 쓰려고 합니다. 하루는 아내의 신발이 낡아 보여서 같이 커플 신발로 신을 15만 원짜리 스니커즈를 구매해서 줬는데 가격을 알고 나서는 비싸요, 안 할래요 라면서 안 신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커플 신발이라고 우리가 같이 신을 거라는 말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싱글벙글했습니다. 처갓집에서는 제가 나이가 젊다 보니 장모님이나 집안 어른들이 저를 정말 좋아해 주시고요. 갔을 때는 한국과 다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다가 장모님께서 밥 차려주시면 먹고 또 자고 반복하면서 편하게 쉬면서 잠만 자다 옵니다. 지금 아내는 다시 처갓집에 가 있는 상태이고요. 최근에
한국의 나라 상황이 많이 안 좋고 어쩌면 한국에서 못 살 수도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면 베트남에 와서 살라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월급은 한국보다 많이 적지만 같이 일해서 보태 보겠다며 베트남에서는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 일을 못하기 때문에 출산 후에 아기는 장모님께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와이프가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고 느낀 점은 정말 검소하고요. 남편 대우를 잘해주며 산후조리원을 보내주려고 해도 너무 비싸다며 안 가려고 합니다. 몸에 물이 간다고 말을 해도 그 비용을 아기한테 쓰자며 고집도 부리고 베트남 사람들 특유의 똥고집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모계 사회다 보니 일을 무조건 하려고 하고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정말 강해서 한국 남성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마다 또 집안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혼전 순결을 지키려고 하며 제 아내 또한 남자 경험이 없기에 제가 첫 남자이자 남편입니다. 무엇보다 남자를 절대 돈으로 보지 않고 오직 사랑 하나만으로 서로 노력해서 이뤄나가자는 마음이 강한 게 베트남뿐만 아니라 해외 여성들의 마인드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낼 때마다 도망간다느니 재산 들고 튀었다느니 성문화가 문란하다느니 등등 항상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막상 결혼식까지 마치고 같이 살아보니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뇌가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지금 너무 행복하신 게 느껴지잖아요. 무엇보다 그 행복이라는 게 큰 게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또 남편 덕분에 잘 살고 있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또 뭐 밥만 잘 차려줘도 이렇게 행복한 신혼생활 또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참 이런 모습들이 한국 그 결혼 생활에서 지금 이제 청년분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대조되면서 국결이 답이다 이 말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모계 사회이고 여성들이 일을 하려고 하고 근검절약하고 생활력이 강하다. 그 부분이 한국 남자랑 잘 맞는 것 같다. 이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남자들이 책임감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편이잖아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는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한국 여성에 비해서 가정에 대한 헌신, 경제적인 책임감, 근검절약 이런 부분들이 확연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국제결혼에서 살고 있는 분들의 좋은 후기가 올라올수록 앞으로 국제결혼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소식들 들려주시면 저도 참 기분이 좋고 또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